더 인벤션 랩 김정 대표입니다. 오늘 스투파 창업 파이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 더 패밀리랩의 하이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패밀리랩 대표 하이수라고 합니다. 네, 하이수 대표님, 오랜만에 저희 만나는 것 같은데. 네. 먼저 패밀리랩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저희 회사는 여성의 건강을 돌보는 여성 건강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에요. 여성들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리스크가 사실은 임신과 출산인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온전하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 많은 몸의 문제를 안고 그냥 살아가게 되거든요.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고요.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성 운동 스튜디오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몸에 문제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 갈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운동으로 이제 해결을 하다가 이게 한 곳의 스튜디오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이제 헤이마마라는 앱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색다른 업무를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더 패밀리랩을 창업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첫 직장은 B2B 마케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부품 B2B 마케팅을 하다가 삼성전자에서 네, 기흥 사업장에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다가 MBA를 하고 베인앤컴퍼니라는 그 컨설팅 기업에서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컨설턴트로 네,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다가 메일유업 전략기획실에서 또 전사 전략기획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메일유업의 그 전사 기획실 업무를 하다가 불현듯 뭔가 떠오른 건가요? 헤이마마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직장이고 뭐 중견기업인데 굳이 그걸 때려치고 나와서 어려운 이 스타트업 창업의 길을 거질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없었을 수 있죠. 예, 네. 어떤 계기로 운동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엄마들의 건강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메일유업에 취직할 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 휴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예. 아기가 뭐 해봐야 갓난 아기들은 3kg 정도밖에 안 나가요. 저희 애기도 작아서 3kg 나가는데 제가 그 3kg 나가는 아이도 잘 못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나름 경력을 잘 이끌어와서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능하더라고요. 제가 육아라는 육체 노동에 제가 너무 무능한 거를 느끼고 이런 몸으로는 제가 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되게 열심히 운동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돌봐야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건강을 좀 같이 돌보는 그런 비즈니스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사실 헤이마마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어떤 환경에 처한 뭐 그게 전문직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엄마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한 고통 포인트들이 있구나. 이거를 좀 착안해서 이 더 패밀리랩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신. 일단 뭐 아기를 낳고 난 몸매가 사실 많이 변하는데요. 몸매가 변하는 거는 이제 좀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그 몸의 정렬이 되게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게 약해지면 이제 여기저기가 아프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아기를 계속 드는 걸 하면은 되게 취약한 구조물에 무게를 실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몸이 되게 안 좋아지고 또 이제 체중 조절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뭐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다음에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체중이 산후에 잘 빠지게 만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인데 그것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챙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살도 되게 많이 찌는데 문제는 이게 그런 건강이 안 돌봐져서 몸이 안 좋은 건데 그걸 그냥 내가 살이 쪘다 이렇게 되게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를 돌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오는데 이런 것을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패밀리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그런 이후에 그 오프라인의 어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스튜디오 하나 갖고는 스케일업이 힘드니까 성장하기 힘드니까 온라인 서비스를 런칭했고 그 온라인 서비스 핵심은 그럼 뭐였나요? 일단 이게 근골격계가 달라진 문제이기 때문에 근골격계를 회복하는 운동을 저희는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제공합니까? 일단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 실제로 만나봤잖아요. 그럼 실제로 만났을 때 호흡이 굉장히 짧아진다던가 뭐 복부 운동을 하는데 허리가 들뜬다던가 배가 이제 배 복압 조절이 안 돼서 배가 이렇게 막 출렁출렁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는 어딘가 아플 수밖에 없는 몸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강도부터 회복할 수 있는 이제 회복 운동을 저희가 커리큘럼화를 해서 이제 제공을 했고 이게 사실 내가 운동한다 그러면은 뭐부터 하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커리큘럼 형태로 제공을 했어요. 공부를 한다 그래도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래도 오늘 할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커리큘럼형으로 정해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거가 잘 하고 있는지를 사실 누군가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일일이 붙어버리면 너무 고비용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운동하고 내가 어려웠던 점을 적으시면 그거를 여성 전문 코치님들이 하루 이틀 정도의 간격으로 다시 모두 다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내가 궁금했던 거를 누군가는 지켜봐주고 있다. 이게 운동을 지속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되죠. 공부도 사실 누군가가 사감 선생님 같은 분이 관리자가 있어야지. 있어야죠. 모티브가 생기듯이 그러면 그런 커리큘럼 기반의 컨텐츠들을 저희가 잘 모바일에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고 피드백을 주는 주기적으로 그거를 돈을 받고 정기 구독료. 그렇죠. 정기 구독 형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운동 커리큘럼이 굉장히 출산 초기에 하는 것부터 조금 지나서 하는 거, 특정 목적, 예를 들어 뱃살을 좀 빼기 위한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커리큘럼에 대한 수강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헤이마마 서비스. 그게 헤이마마 서비스. 헤이마마 이게 나가고 있는데 헤이마마 서비스. 그래서 헤이마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배경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뭐 너무 살이 쪘고 내 몸이 보기가 싫고 막 이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를 나만 그런가 하고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여기 이렇게 방법이 있다라고 좀 말을 걸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헤이마마라고 서비스명을 정했습니다. 좀 약간 친근감의 좀 표시이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초반에는 일단 출산 전후 엄마들한테 포커스를 맞췄다가 그런 이제 조금 나이 드신 엄마분들에 대한 테이크 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은 없었나요? 출산 후 여성의 몸 상태가 그때 이제 회복하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누적돼요. 그래서 그 똑같은 문제가 40대, 50대, 60대 그냥 사실 쭉 가는 거라서 저희는 출산 후유증이라고 부르거든요. 50대, 60대 어머니들 중에 뱃살이 없는 분 거의 없죠. 근데 그게 단지 다 지방이 아니라 이 복부의 근육이 약해져서 배가 밀려나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허리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엄마들 대상으로 만든 솔루션이 결국 이제 연령대에 맞게 조금씩 리바이즈는 돼야겠지만 기본 틀은 같아요. 무너진 몸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엄마들을 위해 만든 솔루션은 뒤쪽의 생애주기에도 어플리커블하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골반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 사실 굉장히 약해지는데 해외에서는 사실 그 부분만 집중한 펜테크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요. 펠빅 플로어라는 그 근육인데요. 케겔 운동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그 기기들도 전용으로 많이 나오고 기기와 앱을 연동한 그런 서비스들이 뭐 막 시리즈 C 이렇게 가는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도 똑같이 분만을 하면 그 펠빅 플로어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비뇨기 쪽에 문제를 만들고 이런 성기능 관련해서도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출산을 계기로 엄청 심하게 발생하는데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정말 문제가 돼요.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막 화장실 주변에 없으면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헤이마마 유튜브에 48만 뷰를 찍은 이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케겔 운동 영상이에요. 누가 보냐? 45세 이상 여성이 70%가 봐요.
예, 저희 서비스 젊은 여성을 위한 서비스인데 그만큼 페인 포인트가 큰데 그걸 아무도 해결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50대 여성의 모든 뭐 예를 들어서 갱년기 문제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방에 다룰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이 케겔 운동 골반정을 다룬 솔루션 하나가 앵커가 되면 50대 여성들을 좀 뚫고 가는 하나의 뾰족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이마마 서비스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된 거죠? 저희 서비스는 20년 6월에 20년. 그러니까 17년에 저희가 또 패밀리랩을 창업을 했고 네. 모바일 앱 서비스는 2020년 6월에 네, 맞습니다. 런칭이 됐고 그러면 현재까지의 어떤 그 지표 또는 실적과 관련된 트랙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누적 다운로드 3만 명 정도 되고요. 저희 서비스의 특징은 운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이 헬스 앤 피트니스 앱의 30일 리텐션이 에버리지가 8%밖에 안 돼요. 그 잘 나가는 펠로톤조차도 8%거든요. 근데 저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까지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일리 피드백을 쓰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5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운동을 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비즈니스를 했지만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방법을 찾았다. 네, 그게 저희 서비스가 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률이 되게 굉장히 극소화되고 유지가 리텐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서비스의 어떤 형태라고 봐도 되겠네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willing to payable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과연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젊은 이제 여성들 MZ 세대들이 결혼 안 하고 사실 출산보다는 자기 개발 또는 다른 어떤 삶의 어떤 다른 여정들을 즐기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헤이마마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높지만 이게 시장적인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받죠. 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말씀하신 거를 두 가지를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이를 덜 낳지 않느냐. 지금 30대 한 초산 연령이 33세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30대 여성 중에 50%는 출산을 한 여성이고요. 40대 여성 중에 80%는 출산, 그 다음 90% 이렇게 올라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줄 수 있죠. 근데 20, 30대 인구 구간보다는 뒤쪽이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밀레니얼 여성들이 지금 30, 40대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이들은 20대부터 스마트폰을 쓴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디지털에 밝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나이 들어가는 걸 생각한다면 저는 시장성이 엄청나게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력이 있고 인구 구간상 훨씬 더 크고 게다가 페인 포인트는 엄청 크죠. 그래서 이거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는 우리나라 건기식 시장이 4조 원이나 되는 시장인데 그중에서 여성 갱년기 건기식이 45%를 차지해요. 얼마나 그 시기에 건강 문제가 거의 뭐 2조 정도의 시장이네요. 네, 근데 그거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저기서 광고를 많이 하는 그냥 영양제를 사는 거죠. 영양제나 건기식을 섭취하는 걸로 이제 자기 만족 그쵸. 하고 있는 시장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밀레니얼 세대가 그 구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영양제만 먹을까요? 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사실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구조라던가 모수 그리고 이들이 현재 건기식을 이용하고 있는 행태만 보면 우리가 그쪽 시장으로 충분히 매출 파이프라인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 그러면 그 매출 파이프라인이 될 만한 그 고객을 우리 헤이마마 쪽으로 가지고 오려면 기존의 이 모바일 앱만 뭐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사업적 제휴, 예를 들면 건기식 제조기업과 저희 서비스가 연동이 된다던가 뭔가 이렇게 번들링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들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없는 엄마들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많은 사람도 운동을 원래 하기가 힘들어요. 공부가 하기 힘든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 자체 내가 내 몸의 문제를 운동부터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이미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한계를 아까 말씀을 해주신 거고 하지만 영양제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다른 어떤 조금 더 내가 쉬운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니즈는
엄청나게 너무 많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운동 이외에 내가 운동만 건강관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잠을 잘 자는 거,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거, 이렇게 좀 목이나 이런 데를 잘 마사지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작은 건강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보다 더 확장성 있는 건강의 습관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건강 셀프케어 루틴 앱으로 지금 현재 새롭게 앱을 리뉴얼해서 론칭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뭐 유산균 먹기라던가 뭐 마그네슘 챙겨 먹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한 습관들을 만드는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런 루틴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머스 상품들의 연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헤이마마의 약간 시즌2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시즌1은 이제 2020년 6월에 이제 런칭하고 작년 말까지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금년은 어떤 시즌2 같은 느낌인데, 시즌2에서 그러면 하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장은 그런 건기식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할 것 없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건기식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커머스 루프의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조금 더 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매출 포인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변화의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려면 그냥 덜렁 이제 제품만 판다기보다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어떤 식으로 그걸 굉장히 세련된 루프로 만드는 게 좋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시즌 1에서 어느 정도 확보한 고객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 그다음에 고객과 관련된 건강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혹시 그런 세련된 루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네. 뭔가 헤이마마만의 어떤 차별적인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케겔 운동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 질의 압을 측정해주는 거고, 근데 문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케겔 나옵니다, 여기. 네, 케겔 네. 운동이라는 거를 도와주는, 내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것 자체가 페인 포인트라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 피드백 기기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낯선 기기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낯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루틴으로 아예 만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용법을 익히는 거라던가, 게임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법, 마사지를 하는 법, 뭐 아니면 질압을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루틴 콘텐츠로 만들고 이제 제품의 사용 습관 자체를 만드는 거죠. 사실 그게 저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덜렁 커머스로 기기만 가는 것보다는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을 붙여주는 것까지가 저는 이 사용자 경험의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컨텐트 크리에이티브한 역량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이거가 가능한 이유는 이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런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뭘 어려워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커리큘럼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헤이마마의 시즌2 뭐 앱이라고 할까요? 이 서비스의 수익 모델은 뭡니까? 수익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유료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컨텐츠에 대한 구독료가 이제 바닥에 깔리고요. 예, 그거는 근데 저희는 구독료 자체를 높게 가져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 트래픽을 더 많이 데려와야 되니까. 저희 이제 서비스가 루틴 기능이 있고 운동 기능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고요. 뭔가를 꾸준히 하려면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리워드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약간 게임형 보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운동이나 루틴을 하면 종이를 주고요. 그게 뭐 10개 이렇게 모이면 그게 예쁜 패턴의 색종이로 바뀌고, 그게 7개가 모이면 가랜드 하나가 완성이 돼서 이제 홈화면의 테마를 바꿔 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게 기본 테마고, 근데 가랜드 테마를 어떤 브랜드랑 제휴해서 브랜드 전용 가랜드 테마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B2B 제휴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구 전용 가랜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가랜드를 빨리 채우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운동이 포인트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1등으로 포인트를 다 채웠다. 그럼 그 사람은 공구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저희가 장려하는 활동과 이 브랜드에서 제공한 어떤 금전적인 베네핏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실 무궁무진하게 그 베리에이션을 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컨텐츠와 이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여정이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알아야지 뭔가 이제
헤이마마 앱도 깔고 할 수 있을 텐데, 알리는 작업, 이게 알리는 작업을 우리가 그냥 흔히 그로스 해킹 또는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어떤 용어로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데, 우리 고객들한테 헤이마마를 잘 알리기 위한 방법은 좀 그런 일반적인 어떤 퍼포먼스 마케팅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뭔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금 더 깊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페인 포인트, 내가 살이 쪘어, 배가 나왔어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 운동이라는 걸 일단 아예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약간의 그 페인 포인트를 먼저 자극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택하고 있는 방법은 이 페이드를 저희가 막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오가닉 마케팅으로 저희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랑 이제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콘텐츠를 이렇게 올리면 사실 알고리즘을 계속 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의 평균 한 2만에서 3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저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제 오가닉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가닉 콘텐츠의 양을 늘려가는 거가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육아 커뮤니티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육아 관련된 토픽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슈퍼맘 약사라는 분이랑도 지금 같이 콜라보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눔 약사 출신이시거든요. 눔에서 근무하셨던 5만 명 넘게 팔로워를 갖고 계시고, 그분이랑 같이 공동 챌린지를 하면서 알린다던가, 또 이제 또 다른 육아 유튜버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고 그게 헤이마마가 그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부드럽게 좀 깊은 인게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으로 열심히 좀 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그런 소셜 인게이지먼트 레이스를 올리기 위한 컨텐츠 기획, 인플루언서와의 어떤 제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시일이 언제입니까? 네, 저희가 iOS를 먼저 개발을 했고요. iOS를 네, 먼저. 4월 17일 월요일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또 이제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에서,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유니콘 또는 상장 또는 M&A 뭐 이런 그런 테마로 뭔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꼽으라고 하면 사실상 생각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많지는 않은 게 아는 것 같아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테마를 좋아하잖아요. 유독 디지털 헬스케어 쪽 시장으로 가면 시장은 뭔가 커진 듯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딱 손에 와닿은 느낌은 아니고, 네. 이런 점이 굉장히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하이수 대표님도 굉장히 뭔가 불편한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어렵죠.